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코드포스 프리 방송입니다. 어, 요즘 왜 이렇게 방송이 뜸했냐 하면요.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어떤 다른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UCPC 대회 준비랑 그거랑 같이 하면서도 좀 바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이것저것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방송을 잘 못했는데요. 아, 이제 뭐 엄청 한가해진 건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방송할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나 이번 영상 이후로는 좀 몇 개 더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742번 세트, 오늘 있었던 코드포스 라운드 742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되게 좀 숫자를 다루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열, 십진수 이런 수를 다루는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면 좋은 그런, 그러니까 좀 앞쪽 문제가 안 풀릴 때 뒤쪽 문제를 좀 보고 오면 좋은 그런 세트였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제인 도미노 디자스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2 곱하기 n, 그러니까 2 곱하기 n 타일을, 그러니까 2 곱하기 n 격자를 도미노로 채우는 그런, 이런 식으로 도미노로 채우는 되게 유명한 문제죠. 네, 이런 식의 타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일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때 도미노를 채우려면 세로 방향으로 업 다운으로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가로로 LR로 이렇게 넣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격자에 한 줄만 보여주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줄만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보여주겠대요. 이렇게 한 줄만 주었을 때 이 한 줄만 보여준 걸 가지고 나머지 한 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는 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한 줄만 가지고 나머지 한 줄을 어떻게 찾느냐? 일단 일단은 우리는 항상 세로 블럭은 업 다운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가로 블럭은 LR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한 줄에, 그러니까 위쪽 줄만 봤는데 여기 업이 있다. 업이 있으면 그럼 반대쪽은 다운이겠구나. 그럼 업을 다운으로 바꿔서 출력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자열에 여기 어딘가에 업이 있으면 이거를 다운으로 바꿔서 출력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여기 모든 입력이 항상 맞는 입력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섞여 있고, 그러니까 막 업다운이 있는데 다운, 업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오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을 거고, 다운이 있으면 업이 있을 거니까 반대쪽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LR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 n 곱하기 2 곱하기 n 타일링을 하다 보면요. 여기 타일을 어떤 식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한 칸을 채울 수가 있고 가로로 두 칸을 채울 수가 있죠. 만약에 가로로만 한 칸을 넣으면, 그리고 가로로 한 칸 넣고 이렇게 또 가로로 한 칸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빈 칸이 생겨가지고 꽉 채우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로 넣을 때는 반드시 가로로 두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LR이 있으면 그 아래에도 LR이 있고 그 LR의 위에도 LR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LR이 들어왔으면 그걸 똑같이 LR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정했죠.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업이나 다운이 있으면 반대쪽을 출력하고 LR이 있으면 그대로 출력한다. 를 실행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R은 그냥 LR은 있는 그대로 출력을 하고 업이면 다운이면 업을 출력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돼요. 일단 맞는 입력만 들어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막
되지도 않는 L 이런 건 안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문제를 해결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력을 걸러내야 하는 문제라면 이건 꽤나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항상 맞는 입력만 들어온다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업을 다운을 업으로만 바꿔서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A번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B번이었는데 B번 같은 경우에는 맥스라는 코드포스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맥스가 뭐냐면 미니멈 익스클루디드, 그러니까 어떤 배열에 있는 값들의 안 나온 값들 중에 최소 값을 맥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배열에 막 0, 1, 2, 5가 있다. 그러면 안 나온 값들의 최소 값은 0은 이미 나왔고 1은 이미 나왔고 2가 이미 나왔으니까 3이 맥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맥스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맥스라는 개념이 코드포스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풀이 할 때 되게 문제 내기 좋아서 자주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일단 뭐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는 건 비트 연산이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 이상의 수를 아니 두 개의 수를 이진수로 나열해 놨을 때 양쪽 다 1이면 0이고 한쪽만 1이면 1이 나오는 비트 연산이죠. 네, 그래서 맥스랑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는 두 개 연산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놔요. 그렇게 해놨을 때 우리는 어떤 배열에 맥스가 A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오어한 결과는 B래요. 그러면 A랑 B를 만족하는 제일 크기가 작은 배열을 출력해라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일단은 아까 맥스의 정의를 보면은 우리는 맥스의 정의에 따라서 맥스보다 작은 값들이 반드시 한 번 이상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만 이렇게 되면은 2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는 0, 1까지는 반드시 이 배열에 존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만에 해당하는 뭔가를 이거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원소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게 A고 이게 B잖아요. 그러면 이 A에 의해서 이 어디까지 맥스를 위해서 어디까지 만들어둬야 되는지를 여기에다가 미리 구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A-1까지의 를 익스클루시브 오어한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C랑 어떤 X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면은 B가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이것도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는 건 막 이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 B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C를 하면 X가 돼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의 되게 중요한 성질들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B랑 C를 어떤 우리한테 필요한 X를 찾기 위해서 이 B랑 C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면 우리는 어떤 값이 필요한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익스클루시브 오어의 성질을 통해서 어떤 X를 찾았어요. 근데 X가 배열에 들어감으로써 맥스라는 성질을 깨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E0 같은 문제를 봅시다. E0이면 0, 1까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익스클루시브 오한 결과로 0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0이랑 1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 넣고 싶은 원소는 1이에요. 1을 넣고 싶어요. 그죠?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되네요.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 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봅시다. 네,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봅시다. 1이에요. 1이면 우리는 이미 0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0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1이에요. 그럼 0에다가 뭘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야지 1이 되냐면 1을 넣어야지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서 1이 되죠. 그죠? 근데 그러면 1을 넣어버리면 맥스가 2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을 삥 둘러서 넣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임의의 수, 어떤 1이 아닌 임의의 수, 그냥 적당히 큰 아무런 임의의 수, 이진수로 예를 들어서 10, 110, 100 이런 걸 그냥 넣어요. 이런 걸 그냥 이 배열에다가 하나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은 거 10, 11, 00 이거랑 같은 걸 두 번 적용하면 이 두 개의 익스클루시브한 결과가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만들려면 마지막 자리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임의의 두 수, 그러니까 그 어떤 임의의 적당히 큰 수 하나랑 그리고 그 적당히 큰 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바꾼 거 이것들을 통해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값을 조작할 수 있고 그 조작 과정이 그 우리가 특정한 수를 못 넣을 경우에 그러니까 특정한 못 넣는 수를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의 코스트가 2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 큰 수 하나랑 그 아무 큰 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 바꾼 거 하나랑 그렇게 넣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 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대충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0, 1 들어가 있는데 대충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냥 그 만이랑 1을 익스클루시브 한 걸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코스트가 1이에요. 왜냐면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미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들만으로 그 맥스랑 익스클루시브 OR을 다 만족을 시켜버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코스트가 0이죠. 그럼 우리는 그 모든 배열이 그 맥스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거기다가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중 하나라고 알 수 있고요. 하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거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짚어보자면 그 만약에 맥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맥스 만드는데 썼던 거랑 B랑 익스클루시브를 했을 때 0이면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추가할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그 코스트가 0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맥스 값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못 넣는 수를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 삥 둘러서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코스트가 2인 경우고 그리고 그냥 직접 넣으면 되는 경우에는 코스트가 1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답을 구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게 B번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그 복잡한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C번 문제인데요. 이건 조금 지저분한 문제가 되는데 네, 저 이거 끝나기 5분 전에 풀었거든요. 저도 이게 뭐냐면 그 앨리스가 그 이렇게 그 세로로 덧셈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앨리스가 받아올림을 잘 못한대요. 받아올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받아올림을 할 때 이렇게 한 자리씩 밀려서 적는데요. 그래서 한 자리씩 밀려서 적는 것 때문에 그 되게 그 이상한 값이 그 덧셈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이렇게 앨리스가 덧셈을 해서 나온 결과인 값을 받아요. 이 결과 값을 가지고 그 유효한 입력이 몇 가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그 앨리스가 이런 결과를 내게 하는 입력이 몇 가지 존재하는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론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DP로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그 관찰을 잘하면 굉장히 간단한 해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일단은 좀 보면은 우리는 아랫자리부터 그 지금 필요한 이 마지막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뭘 넣어야 되는가를 매번 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받아 올림을 고려해가면서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몇 번째 자리에 그 받아 올림이 있을 때, 받아 올림이 없을 때 그 각각의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DP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답을 전부 다 더해서 출력을 하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DP를 통해서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 DP를 하는 과정이 꽤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받아 올림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받아 올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받아 올림이 존재해서 여기 1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0이고 그 앞자리에 뭔가 받아 올림을 못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이 무효가 돼요. 그런 식으로 좀 몇 가지 정도 조건을 잘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 이걸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DP 테이블을 맵에다가 넣어서 만들고 받아 올림을 이렇게 특정 10배로 받아 올림을 이렇게 해 가면서 그 받아 올림 해서 만든 수가 그 특정 수를 넘어가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꽤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게 양쪽 다 양의 정수이길 바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쪽이 0이 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구해놓고 맨 마지막에 2를 빼서 이 답을 구하면 돼요. 일단 DP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단 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여기서는 일단 이런 어떤 남은 수랑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리오버 그러니까 이 더하고 남은 다 받아 올림이랑 이렇게 이것들에 대한 함수로 DP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간단한 풀이가 있긴 하거든요. 되게 간단한 풀이가 뭐냐면요. 저도 이거를 듣고 되게 놀랐는데요. 뒤에서부터 짝수 번째 자리랑 뒤에서부터 홀수 번째 자리는 서로 인터랙션 서로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서부터 홀수 번째 자리인 이 9랑 6을 계산한 결과는 그 앞자리, 바로 앞자리인 3, 7에는 전혀 뭐가 안 들어가고요. 앞자리에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홀수 번째 자리랑 짝수 번째 자리의 계산 결과를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홀수 번째 자리랑 짝수 번째 자리의 계산 결과를 따로따로 구해 놓으면 그러면 홀수 번째 자리의 계산 결과를 A라고 하고 짝수 번째 자리의 계산 결과를 B라고 하면 이 A를 만드는 방법은 A 플러스 1가지죠. B를 만드는 방법은 B 플러스 1가지예요. 0부터 N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를 곱해서 아까 한쪽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를 빼면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되게 간단한 풀이가 존재하는데 간단한 풀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풀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잘 생각을 하면 좀 생각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 접근을 하면 이런 식의 풀이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풀이기 때문에 보통 DP로 푸는 게 좀 더 생각해내긴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DP로 많이들 푸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양쪽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 D번 문제를 볼 건데요. D번 문제는 어떤 십진수로 밥이 여기다가 뭔가를 적어놨어요. 칠판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앨리스가 보고 그걸 더한대요. 근데 더할 때 11진수로 더한대요. 그럼 10진수로 적어서 적은 거랑 11진수로 더한 거랑 좀 다르겠죠. 그때 앨리스가 마지막에 가지고 더한 값이 최대가 되도록 그렇게 밥이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십진수를 각 자리별로
1 곱하기 그 자리의 개수, 그러니까 이게 자리의 그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7이면 9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거를 갖다가 9, 아니 이걸 갖다가 10 이렇게 9개 그리고 1 이렇게 7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 쪼개냐면요. 왜 이렇게 쪼개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했을 때 그 90이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아니. 좀 더 간단한 수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100이라는 수가 있어요. 이 100이라는 십진수가 있어요. 이 십진수를 그대로 적는 거랑 어떤 100보다 작은 어떤 두 개로 쪼개서 적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이랑 90이랑 쪼갤 때랑 100, 0이 있을 때랑 10이랑 90이 있을 때 어떻게 다르냐를 따져보면은 100, 0이면 그 더한 결과가 그 11진수로 100이 돼요. 그죠? 그리고 1090을 더하면 A0이 되죠. A0은 그 100보다 작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쪼개면 항상 손해라는 걸 몇 가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서 그 100의 자리를 쪼개가지고 10의 자리에다 분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분배를 하면 그 분배한 결과 그 10의 자리 하나만큼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능하면 안 쪼개고 출력하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쪼개지 않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쪼갠다면 가능하면 작은 걸 쪼개고 싶어요. 그러니까 쪼갤 수 없는 것들 있죠. 이렇게 1은 쪼갤 수 없어요. 쪼갤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가능한 작은 거. 100이랑 10이 있으면 10을 쪼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쪼갠 다음에 쪼개고 남은 건 한 번에 다 출력하면 됩니다. 막 90, 95 남아있으면 95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봐도 이게 C보다 쉽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 문제 번호가 뒤에 있어가지고 되게 늦게 풀게 되는데 이게 되게 그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풀이가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물론 C의 간단한 풀이만큼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쪼개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쪼개는 과정을 그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뭐 이렇게 막 10의 8제곱의 자리 이렇게 막 8칸 이렇게 총 9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각각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세 놓습니다. 이걸 5개 가지고 있고 이걸 3개 가지고 있고 이걸 1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총합이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개수보다 적으면 우린 더 쪼개야 돼요. 왜냐면 적어도 하나는 출력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0을 출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1을 제외한 제일 작은 걸 하나 찾아가지고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1을 하고 플러스 10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쪼갭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출력을 하면 돼요. 그 다음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D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만 한번 하고 갈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그먼트 트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세그먼트 트리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세그먼트 트리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 x번째를 y로 바꿔라 또는 그 l번째부터 r번째까지의 어떤 계산 결과를 출력해라라는 문제인데 이게 좀 평소에 다루는 정수나 아니면 뭐가 있나요? 자주 다루는 게 행렬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연속 구간이라서 그러니까 그 연속 구간의 개수를 다루는 문제라서 조금 평소 다루는 세그먼트 트리랑 조금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꽤나 흥미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세그먼트 트리를 좀 다룰 줄 안다면 전 12번 푸느라 시간 없어가지고 풀었어요. 좀 안타까운데 그런 문제고요.
다음 F번을 한번 보면요. F번은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F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격자 위에 X가 있는 칸이 있고, X가 있는 칸에 들어가는 수랑 X가 없는 칸에 들어가는 수가 들어가는 조건이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칸들의 조건대로 값들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없는 칸에는 1 아니면 4밖에 넣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들을 잘 활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래프나 아니면 투셋 같은 거에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전 내일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나왔던 문제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 대회 때 정말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좀 방송 좀 자주 합시다, 우리. 다음 대회는 3일 뒤에 있네요. 그때 하죠. 네, 그때 봅시다. 할 수 있나? 그날 백신 맞는 날이다. 잠깐만. 그날 백신 맞는 날이다. 어쩌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네,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방송도 종료할게요.